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1시간입니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오늘은 또 특별히 이광무 전문가님과 1시간을 꽉 채워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전문가님 오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1시간 또 혼자 꽉 채워주셔야 되는데 준비되셨습니까? 네,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광무 전문가님께 종목 진단 받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또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아요. 또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종목 진단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 진단 올려주실 때는 궁금하신 종목 명과 함께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세요.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어떤 분들 함께하고 계신지 출석 체크하고 출발하도록 하죠. 준호님 이름 가장 먼저 보이고요. 까마귀님 또 이지선님도 오늘 종목 올려주고 계십니다. 윤수짱 김시옥님 안녕하세요. 야구하는데도 왔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야구하고 있나요? 오늘 이겼으면 좋겠네요. 아침에 배구 보셨습니까? 저 아침에 배구 보다가 진짜 기쁨의 환호를 지르고 하루를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두님도 야구 화이팅 해주셨고요. 언덕이님 반갑습니다. 또치님, 바이코로나님까지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계속해서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진단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SM 시작합니다. 매수가는 59,000원이고요. 비중은 20% 가지고 계십니다. 너무 늦게 들어간 건 아닌가 걱정했는데 잘 올라서 너무 좋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인데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SM이 이번 주에 큰 이슈가 있었죠. 뭐 매각 소식 그리고 여기 인수전에 또 CJ 또 카카오가 조금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문가님. 네. 7만 원을 넘어섰고 시청자님 말씀대로 역사적 신고가라는 표현도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59,000원대 가격대는 저도 부러운 가격대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높은 위치라고 생각하셨던 거는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접근하셨는데 인수전에 대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급등세를 보였단 말이죠. 네. 아마 예상하고 들어가셨던 것은 아니고 늦은막하게 접근하셨지만은 그래도 이슈가 좀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SM에 대한 주가 흐름은 당분간 좀 더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내용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은 뭐 CJ라든지 카카오, 뭐 그 밖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지분 참여했다. 좀 굵직한 메인에 대한 이 지분 참여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인수 매각에 대한 주체가 이 최대 주주에 대한 물량, 그러니까 이수만 대표에 대한 물량을 떠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최대 주주에 대한 기존 경영자에 대한 물량을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최대 주주 변경에 대한 이슈가 담겨져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최대 주주에 대한 물량을 잡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경영에 대한 부분들이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무튼 최대 주주의 물량, 기존 경영자에 대한 물량이다 보니까 경영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까지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보다 더 적극적인 인수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분명히 경영 프리미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반영이 될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지금 현재의 위치에 대한 가격보다
거의 뭐 2배에 가까운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SM에 대한 이제 시가총액이 1조 5천원 정도 된다라면은 여기에 0.5배에 대한 프리미엄만 붙어도 2조 원대 이상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이제 시장의 인수전을 되고 난 다음에 기업에 대한 가치를 그만큼 끌어올리기 위한 뭐 기업에 대한 사업 역량을 늘린다거나 그리고 뭐 기업에 대한 주가 가치에 대한 반영,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흐름에서 접근하시기에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오늘 좀 큰 상승이 연출되었고요. 그리고 기존의 움직임이 봤을 때 시장에 대한 기조가 사실 큰 재미가 있는 시장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5월 달부터 해서 대략 한 3만 원 선에서 5만 원 선, 6만 원대까지 올랐었기 때문에 이미 2배 이상 어느 정도 인수 매각에 대한 관심이 반영이 되었던 것은 아닌가. 그러면은 이미 주가의 좀 프리미엄에 좀 반영이 됐고 좀 이 반영이 됐다라고 측면에서 본다라면은 아마 단기적인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좀 방향성이 바뀔 위험성도 있다라는 것. 그러면 주가가 앞으로 이제 밸류에이션 평가가 프리미엄에 대해 예상을 해보고 2조 원대까지의 플랜을 짠다. 낮은 가격대에 있는 사람들은 접근하시는데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두실 수 있을 것 같은데 59,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사실 지금도 큰 수익이지만은 주가에 대한 출발점에서 비교해 본다라면은 물론 많이 올라와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 저는 수익을 지키면서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를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주가 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단기적인 추세에서 주가가 무너지지 않으려면은 적어도 가격이 69,000원 라인 때는 지켜가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 신고가의 위치이기 때문에 물량 소화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자유로울 수는 있겠지만은 단기적인 추세에서는 7만 원, 6만 9천 원 라인 때는 지켜가면서 좀 보자. 만약에 이 라인대가 지켜진다면은 이평선으로 했을 때 3일 이동평균선과 같은 단기 이평선들이 지켜지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해 본다라면 6만 9천 원 잡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그리고 다른 시청자분들 가운데 4만 원대 혹은 이제 4만 원 이하 가격에 있다라면은 저는 이 인수 과정에 대한 부분들 일단 명시는 됐어요. 이수만 대표에 대한 물량이 풀리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시가 됐기 때문에 경영자에 대한 교체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이 기존 경영자에 대한 프리미엄 가치는 반영이 될 거라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낮은 가격대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두시면서 밸류 평가가 좀 더 올라오는 걸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문의하신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6만 원, 5만 9천 원 위치라서 좀 가격 수익을 좀 지키면서 대응하자. 일단 익저가에 대한 가격을 제시한다라면은 6만 9천 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SM이었습니다. 인수전 이슈가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주가도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시청자님께서는 들어간 가격이 조금 높은 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조금 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잘 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만 9천 원이 지지되는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요. 지금 들어간 타이밍에서 또 수익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전략 부지런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M 진단으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많이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수요일 1시간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님, 모든 님들 화이팅입니다 하고 함께 응원해 주셨는데 미소님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고요. 언덕이님 또 종목 올려주고 계신데 오늘 채택될 수 있을지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저희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이어가도록 하죠. 이지선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테스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33,300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시고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를 나눠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33,300원이거든요. 오늘 들어가신 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최근에 테스가 계속 이 3만 원에서 32,000원 사이에서 조금 등락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박스권 움직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테스에 대해서는 뭐 하반기에 이제 장비 수주 재개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뉴스도 오늘 좀 나오기는 했는데요. 앞으로 주가가 조금 더 뛰어오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일단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대한 관점이 계속 살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반도체 생산 라인대를 파이프라인을 좀 더 확대하는 계획들. 물론 이제 우리가 슈퍼 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지난해 연말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상태인데 사실 주가의 흐름을 본다라면은 올해 이제 지난 연말 올해 초까지는 상당히 좋았지만은 올해 초부터 해서 현재 공학까지는 반도체 섹터들이 좀 쉬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한 달 사이, 일주일 사이 동안에 DDR5에 대한 세대 교체라든지 향후의 비메모리 시장에 대한 수요까지 예측이 되면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 때인데 저는 충분히 테스도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이야기 들었던 슈퍼사이클에 대한 준비가 사실 모멘텀이 이미 익숙해서 소멸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언제부터 진행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올해 상반기 때 삼성에서 이 투자 계획에 대한 부분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해까지 본다면은 반도체, 뭐 메모리, 비메모리 쪽에서 대략적으로 133조 원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것이다. 메모리도 마찬가지, 비메모리 마찬가지. 그런데 이제 올해 초 이제 상반기 때 나왔던 뉴스들을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투자 금액보다 좀 더 확장된 금액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계획이 나왔어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스와 같은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들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기대하게 될 것이고요.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주가 이 반도체 종목들 안에서 사이클 아직 오늘은 반영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테스에 대한 주가 반등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움직인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DDR5 메모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았었지만은 앞으로 빈메모리에 대한 시장까지도 같이 동반 성장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메모리에 대한 시장뿐만 아니라 비메모리도 보셔야 되고 비메모리에 대한 파운드리 시장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동안의 뉴스를 보시게 되면은 TSMC 삼성전자의 양대 대결이 아니라 인텔이라든지 그 밖에 주요 기업들에 대한 새로운 시장 투자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클 거라 보고 있어요. 무튼 이와 같은 시장에 대한 파이프라인 투자가 적극적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스, 유진테크 그리고 오늘 움직였던 예를 들어서 이 LOT 백큐 그리고 유니테스트 이와 같은 기업들도 같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테스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충분히 29,000원대, 30,000원대에서 안정을 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 가운데에서 아직 출발에 대한 신호탄 나오지 않았지만은 반등에 대한 스토리가 같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테스 종목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지금 질문 주신 이지선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주중 동안에 올라왔던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흐름을 보시고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을 선택하신 게 아닌가. 저는 잘 골랐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최근에 와서 네페스도 새롭게 보이고 테스나 또 테크윙 이와 같은 장비 회사들 같이 보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 유진테크 이 두 종목이 항상 그들 장비 종목 중에서도 기본적인 종목 그리고 대장주 역할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고요. 적어도 저는 반도체 종목들의 웬만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직전에 있었던 신고가 위치는 모두 다 경신 과정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고요. 테스도 충분히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선은 1차적으로 했을 때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온다. 가격적으로 했을 때는 34,000원 정도 구간이 매물 소화 테스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V자로 해서 올라온다면 좋겠지만요. 하는 정도는 올라갔다가 매물 소화하고 다시 재차 이 주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에서는 저는 한 차례 정도는 수익을 챙기면서 가셔도 괜찮다. 비중이 15%이신데요. 3만 원 이하에서는 비중을 더 늘려도 좋으실 것 같고요. 34,000원 넘어가는 자리에서는 1차적인 차익 실현도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홀딩 의견입니다. 네. 자, 테스에 대한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준호님께서 장비주가 제일 먼저 갈 줄 알았는데 라는 의견도 올려주시는데요. 반도체 최근에 조금씩 다시 한번 움직이는 모습 나타나고 있거든요. 테스에 대해서도 주가 반등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반도체 슈퍼사이클 계속해서 그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고 투자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계속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투자가 진행될 경우에 테스 그리고 반도체 쪽의 종목들 계속해서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올라갈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기회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의견이었고요. 테스에 대해서는 지금 3만 원에서 접근을 하셨고 한 34,000원 정도에서 1차적으로 수익 실현하는 전략 체크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종목은 저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진단 도와드릴까요? 현대제철이요.
현대제철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5만 원이고요. 네. 40%입니다. 5만 원에 40% 비중 한 번에 들어가셨을까요? 예, 언제 들어가셨어요? 지난주에. 지난주에 들어가셨고 최근에 이 중국 철강 감산 이슈로 인해서 어제 특히나 좀 많이 빠졌다가 오늘은 그래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네요. 51,7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조금 이렇게 출렁하다 보니까 불안하기도 하실 것 같은데 자, 현대제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일단 첫 번째로 목표가와 손절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야 될지, 예,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네. 철강업이, 철강 종목들이 움직일 때도 같이 움직이고 이러니까 네. 철강업종 향후 전망이 어떤지 예,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 네. 네, 그 두 가지 체크해드리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철강주 전반적인 이제 전망 체크해 보면서 특히나 또 현대제철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가격 전략을 짜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무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일단 현대제철 포인트는 전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현대제철의 가장 큰 수요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용 강판에 대한 수요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보셔야 돼요. 지난해까지는 내수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살아났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에 대한 수요를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제철에 대한 일감은 꾸준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최근 이 현대차, 기아차의 내수 판매량에 대한 추이가 감소가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판매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은 워낙에 지난해부터 해서 꾸준하게 올라왔던 추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정체 구간, 그러니까 이제 안 팔린다가 아니라 이 증가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는 속도를 좀 이제 빠르게 팔리는 그런 때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수출 동향에서 자동차에 대한 수출 동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 말은 해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에서 자동차 수요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 모든 분량이 현대차, 기아차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현대차, 기아차에게도 상당히 기회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미국에 대한 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제철에 대한 참여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제철에 대한 일감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주가에 대한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는 철강 가격에 대한 부분들인데 일단 철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냉열 또 열판 이와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가격 변동은 중국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중국에 대한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중국에 대한 가격 수요가 사실 올해 초반 때부터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따라서 제품 마진에 대한 개선까지 따라왔다라면은 이번 가격 조정이 영향이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주가는 영향 받았습니다. 어제 포스코도 빠지고 현대제철도 빠졌어요. 그런데 올해 상반기 동안에 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 배분이 우리나라 강판 기업들에 대한 수익으로 크게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가격 상승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철강에 대한 가격 수요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영향을 받는다. 저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볼 수도 있는 조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 대한 가격이 사실 중국 정부에 대한 단속일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제 경기 물동량에 대한 회전이 있다라면은 다시 한번 이 중국에서의 제재 규제에 있다 하더라도 가격은 완만하게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또 다시 한번 제품 마진에 대한 개선을 받는 것을 떠나서 철강 가격에 대한 회복점이 있다라면은 포스코, 현대제철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대제철을 볼 수 있는 또 모멘텀 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었던 철강 산업에 대한 수요뿐만 아니라 새로운 신사업에 대한 투자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와서 방송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회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 드렸는데 철강 가격에 대한 중국에 대한 가격 지표 때문에 포스코부터 해서 철강 기업들이 빠지고 있는데 이 철강 기업들 중에서 수소 사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기업들은 오히려 떨어진 걸 기다리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는 종목이 현대제철이에요. 물론 이제 현대제철이 다른 이 그룹사들이 투자하는 것만큼 수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큰 기업은 아니지만 무튼 최근에 이제 철강 기업들, 화학 기업들, 다른 여타 기존에 있었던 사업 이외에 추가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수소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 상승률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비철금속 쪽에서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도 아직까지는 떠 있는 상태예요.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고려 아연이라는 종목이 상당히 무거운 흐름이었는데 최근에 수소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모멘텀으로 삼게 됐어요. 현대제철도 마찬가지로 그 내용들이 철강 수요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 동력으로 역할을 했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현대제철 장기적으로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현대제철에 대한 일감은 유지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철강 가격에 대한 변동에 따른 리스크는 한정적일 것이다. 오히려 이 내용들이 나온다라면은 매수 기회를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목표가에 대한 지점은요, 사실 가격적으로 형성하기보다는 시간에 대한 투자를 보셔야 됩니다. 현대차, 현대그룹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관심 있게 보여지는 게 현대제철, 현대로템 이와 같은 기업들이 기존에 있었던 플랫폼 이외에 수소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행하는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현대로템, 현대제철 저는 좀 긴 시간을 두고 보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는 기대는요. 효성이라는 그룹과 하나라는 그룹의 수소에 대한 키워드가 수소 모빌리티에 대한 사업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생산에 대한 과정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에 대한 이것을 또 아웃푸싱할 수 있는 모빌리티에 대한 사업이 만들어진다라면은 저는 현대제철에 대한 사업 역량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시점 본다라면은 수소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한 관심이 언제부터일까? 물론 이제 제가 강조 많이 드렸던 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효성첨단 소재, 효성화학, 뭐 효성중공업 이런 기업들은 이미 모멘텀을 많이 받아왔지만 여전히 중요한 이제 이 수소 경제 사회에 대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시기는 내년부터예요. 그래서 기간적인 생각을 본다면 저는 내년까지 끌고 가셔도 괜찮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일주일 사이 동안에 들어왔다, 단기적인 목표가를 찾아야 된다. 물론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상담을 하지 않았지만은 모멘텀을 찾는다면은 뭐 차트적으로 했을 때 지난 연고점에 대한 매물 소화를 가져야겠죠. 뭐 단기적으로 보셨다라면은 이 가격대에서 한번 이 차익 실현 자리를 좀 보시고요. 기간적인 투자에 대해서 여유가 있다. 그럼 저는 내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손절가는 따로 설정 안 할까요? 저는 손절가는 안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떨어지면 매수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1차적으로 단기적인 목표가를 제시한다면은 63,000원 라인대, 신고가 라인대입니다. 이 라인대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청자님, 철강에 관련해서 현대제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 짚어드렸습니다. 자동차 판매량, 뭐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 또 신사업 투자에 대한 부분들, 결과적으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떨어져도 매수의 기회로 삼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종목과 함께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세요. 또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그리고 전화 상담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채팅창도 한번 잠깐 볼까요? 보니까 살려줘요님 치킨 드시고 오셨군요. 부럽습니다. 맛있어 보이네요. 저도 오늘은 퇴근하고 치킨을 사서 들어가야겠다. 오늘의 야식 메뉴가 결정이 됐습니다. 마그나님 반갑습니다. 오렌지님의 이름도 들리고요. 오케이 동자님의 이름도 보이고 있네요. 계속해서 종목 진단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동자님 비농업 고용 변화 발표 최악이다. 그러게요. 조금 전에 발표가 났는데 일단은 지난 7월에 민간기업 33만 개 일자리 추가했다. 65만 3천 개 일자리 창출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기는 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 좀 오늘장 그리고 미국장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려주신 종목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효성 OMB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카우스 님이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효성 OMB 매수하신 가격은 12,000원입니다. 비중은 40% 가지고 계시고요.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 효성 OMB 살펴볼까요? 오늘은 0.43% 하락하면서 11,65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효성 OMB가 뭐 최근에 윤석열 관련주로도 조금 엮이면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앞으로 좀 대응을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일단 40% 비중이 주가 움직임이 좀 12,000원대라면은 변동성이 좀 커지는 위치 가격대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과거에서도
지금 이제 5월달 이후부터 해서 윤석열 관련된 종목으로 점쳐지고 있는데 이 라인대 가격대가 탄력이 좀 변동성이 큰 위치이기도 해요. 그러면 단타치로 들어간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윤석열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이 지지율 조사에 의해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종목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테마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가격 회복하면 누가 봐도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좀 빠졌던 위치에 대비해서 회복을 한 위치이고 또 매수하신 가격대가 변동성이 커지는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베팅했다가 실패하면은 또 기다림이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선이라는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정당에서 각 정당 예비 후보들에 대한 선출 과정이 또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반복될 거라 보고 있어요. 내용인즉슨 반복된다는 것이지 무한정으로 올라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중요한 라인대에서 위로 간다라면은 단타 성공이지만 라인대를 올라가지 못한다라면 단타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는 손실 구간에서 회복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타 실패를 회복하는 구간이라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저는 팔고 나오자라고 생각이 되고요. 비중 40%이기 때문에 매수가에서는 분명히 비중을 줄이시는 전략. 만약에 올라온다라면요, 중요 가격대가 12,5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대만 보고 단기 대응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효성 OMB 일단 매도 의견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2,500원까지 반등했을 경우에 비중도 꽤 많기 때문에 빠르게 빠져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 OMB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땅하늘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 텐데요. 애경산업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26,500원이고요. 비중은 5% 정도 가지고 계시는데 추매 가능할까요? 얼마에서 하면 좋을지 또 길게 가져가도 되는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라면서 올려주셨습니다. 애경산업이 최근의 차트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계속해서 그냥 꾸준히 내려가기만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29,000원까지도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쭉 내려오면서 오늘 25,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아무래도 좀 코로나 영향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네, 일단은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생필품을 만드는 회사이기도 한데 일단 이 주가에 대한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최근에 와서 이 델타 변이에 대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4, 5, 6 동안에요. 실적에 대한 관점, 또 소비 회복에 대한 관점이 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항공주들 그리고 여행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이 의료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일각의 소비 중에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회복도 같이 있었어요. 그 움직임이 나왔다가 이제 6월달, 7월달에 특히나 델타 변이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면서 모두 다 좀 상승폭을 많이 반납을 했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이 애경산업은 아직까지는 델타 변이에 대한 진행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주가의 퍼포먼스가 좀 나오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한항공의 움직임 포인트하고 좀 다를 것 같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물동량, 그러니까 항공 화물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움직임이 나왔던 것이고요. 여행에 대한 여행객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경유아도 뭐 여행객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델타 변이에 대한 진행이 완화되는 그 시점까지 좀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충분히 반등은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온다고 했을 때 화장품 종목들이 다른 여행이라든지 레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압도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과거에 봤던 화장품 종목들에 대한 시선이 지금은 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 선택적으로 했을 때 여행, 백화점, 소비에서 화장품 종목들은 좀 후순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 선택하는 건 조금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화장품 종목 내에서도 우선순위에 있는 종목인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화장품 종목 내에서 애경산업의 가장 큰 모멘텀은 사실 생필품에 대한 수요가 아니거든요. 화장품 사업을 신사업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인데 화장품 사업에서 애경산업이 예를 들어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도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애경산업에 대한 종목 선택이 많이 빠져서 바락이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목 선택에 대한 포인트를 조금 더 대장주로 옮겨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 안에서도 화장품보다는 차라리 여행,
그리고 레저 관련된 종목들로 접근하시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선택한다라면은 저는 만약에 코로나 델타 변이 때문에 내내 올라가지 못한다, 떨어지는 게 기회다라고 보신다면은 호텔신라와 같은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여행 레저, 하나 투어, 뭐 이와 같은 종목들, 하나 투어, 이와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떨어졌을 때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뭐 레저 관련해서는 파라다이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살펴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수가 근접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체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종목에 대한 선택을 조금 다른 종목으로 전환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예, 투자 교체 의견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애경산업, 화장품 쪽은 이 코로나가 끝난다라는 이슈가 있더라도 조금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의 모멘텀을 보신다면 여행 레저 쪽으로 조금 더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채팅창에서도 세곰 쥐말님께서도 애경산업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는데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다른 쪽으로 우리 시선을 넓혀보는 전략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도록 하죠. 이번에는 유튜브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연지기 님이 올려주신 종목 살펴볼까요? 파트론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148원, 비중은 20%. 파트론입니다. 오늘 1450원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만원선이 꺼지기도 했지만 계속해서 이 만원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앞으로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라면서 함께 올려주셨는데요. 파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업이익도 잘 나왔더라고요. 흑자 전환했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분명히 좀 호재가 아닐까 싶기는 했는데 주가가 그에 대해서 비교적 큰 반응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 스마트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방어를 했다라는 것에 대한 모멘텀을 좀 크게 두고 있어요. 그 말은 실적 방어를 했다, 실적이 좋아졌다는 포인트가 아닌 거죠. 그 말은 이 수요가 늘어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는 사실 신제품에 대한 출시 효과가 크지 못했어요.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때문에 하반기로 시선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라면은 저는 뭐 바닥권에 있을 때 스마트폰 부품주들을 접근하시는 거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파트론이 얼마만큼 대장주 역할을 하는가 이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올해 초반,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를 제외하고 이때는 뭐 대부분의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들, 통신 관련된 이 5G 관련된 종목들이 못 갔는데 그 이전에 대한 플로우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 크게 움직인 종목도 아니다라는 생각이에요. 대장주 역할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제 주가가 다중바닥을 형성해서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은 저는 이 종목이 앞으로 향후에 주목받을 스마트폰 부품주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종목 교체 의견. 파트론보다는 다른 종목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가장 주력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인데, 삼성전자에 대한 스마트폰이 출시되는 예고되는 시점에 좀 더 그 시기를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11,100원대이기 때문에 손실은 아니십니다. 저는 단기적인 수익만 보시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단기적인 수익 자리는 모든 이평선들이 수렴되는 자리, 이 라인대를 좀 중점을 두고 좀 단기 목표가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수렴되는 위치는요 1,700원 정도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단기 수익만 보시고 다른 스마트폰 부품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다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야기 드리면 스마트 부품주들이 상당히 다양한데 대부분 스마트 부품주에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련된 센서 기술은 중요하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이제는 기술 장벽이 낮아졌기 때문이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카메라 모듈 쪽이라든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시선을 옮겨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종목 교체 의견입니다. 네, 파트론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죠? 종목 교체 의견입니다. 스마트폰 쪽에서는 카메라 모듈 디스플레이 패널 쪽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참고 의견도 함께 드렸고요. 1,700원 선에서 수익 조금씩 챙기시면서 나오시는 전략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상담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요. 종목 계속해서 올려주세요. 다음 상담은 저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현대 일렉트레. 현대 일렉트릭 살펴볼까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23,600원에 10%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대일렉트릭 살펴보도록 하죠. 며칠 전에 이번 주에 조금 큰 하락이 나왔었고 오늘도 한 1%대 하락했네요. 21,0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는가? 이 23,000원에 들어가신 건 최근에 들어가신 건가요? 예, 한 일주일? 알겠습니다. 5일? 지난주쯤에 들어가신 예. 종목이고 장기적으로 좀 보고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금 출렁거려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장기적으로 한 3개월 정도 가져가려고. 3개월 정도. 예. 알겠어요. 자, 그 사이에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짜면 좋을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이 최근에 뭐 수소 연료 전지 사업에 진출한다라는 이야기도 들리면서 주가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전문가님 3개월 전략입니다. 어떻게 짤까요? 일단 저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을 3개월 투자 기간을 두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모멘텀 어떤 걸 보고 계신가요? 아니, 한 3개월 정도,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 하면은 올라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고. 뭘로 올라가야 될까요? 아니, 월봉을 보니까 월봉. 괜찮더라고. 차트 예, 상으로. 차트를. 차트. 네. 이 종목은 뭘 하는 회사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네, 모멘텀이 네. 전자, 전기 이런 네.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뚜렷한 모멘텀을 지정을 못 하셨어요. 그렇죠? 예. 예. 현대일렉트로닉에 대한 회사 자체는 저는 뭐 어려운 기업은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뭐 현대가의 중요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이제 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한다면 현대일렉트로닉이 꼭 포함돼서 움직이는 회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3개월이라는 기간을 두고 보신 좀 명확한 이유가 있으셨을까라고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 종목은요, 제가 봤을 때 3개월의 시간만 보고 들어가는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3개월이라는 시간은 사실 좀 정확한, 좀 가까운 모멘텀을 좀 준비하신 것 같았는데 어떤 내용을 찾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현대일렉트로닉은 어떤 사업을 하냐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에너지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주변에서 관련된 송배선 관련된 일을 같이 해주고 있기 때문에 해외 수주 모멘텀이 나오게 되면은 현대일렉트로닉이 꼭 같이 포함돼서 일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업에 대한 부분들, 뭐 이제 현대가의 주요 기업들이 해외 사업에 대한 일을 한다, 현대일렉트로닉이 같이 가요. 근데 생각했을 때 지금 해외에 대한 이 발주가 나오기 쉬운 환경은 아니에요. 좀 장기적인 모멘텀을 좀 생각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대일렉트로닉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의미 있는, 이제 잠재력이 있는 회사라고 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2차 전지, 그리고 앞으로 수소 에너지, 그리고 반도체 영역, 생각보다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산업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는 회사예요. 하다못해 반도체도 연결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영역에서 이 성장주에 대한 흐름이 나왔을 때 현대일렉트로닉 역할이 크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시간을 두기보다는 저는 좀 더 큰 장기적으로 들고 가셔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그리고 차트적으로 월봉선을 보셨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월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월봉선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라인대가 어떤 선일까? 보시게 되면은 지금 5개월 이평선을 꾸준히 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 중에서는 초록색 이동평균선인데요. 제가 좀 더 굵게 라인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인 따라서 지금 월봉선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초록색 이평선을 따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이 라인대를 월봉선, 그러니까 차트적으로 접근하셨다면은 이 라인대 이탈하면은 정리. 이 라인대를 타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3개월 라인에서 수익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단순하게 보셔도 괜찮겠죠? 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저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좀 높은 가격대까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48,000원, 5만 원 라인 때까지 끌고 가셔도 괜찮은 미래가 있는 기업이다. 그럼 추가 매수해도 괜찮나요? 추가 매수는 지금은 일단 이평선을 따라가서 가고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가격이 이평선을 한번 깨주면 오히려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기적 포지션을 본다면 최대한 낮은 가격대에 있을 때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 최대한 낮은 가격대를 연출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이평선을 깨고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접근하시면은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을 잡고 가시란 얘기예요. 뭐 제 포인트 이해되셨나요? 예, 예. 그러니까 3개월에 어떻게 보면 3개월도 길 수도 예.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의 3개월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뭐 월봉선, 이평선을 보시고 차트를 보셨다라면은 월봉의 규칙성을 따라서 매매하시고 지금 규칙성은 5개월 이평선 따라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화면에 굵게 표시했습니다. 이 라인대를 이탈하면 정리, 이 라인대를 타고 올라가면은 수익을 키워가시는 거고요.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매수는 그럼 얼마 정도 돼서? 제가 봤을 때 이평선을 깨고 가격에 쇼크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9,000원대 전후로 해서 접근하시면은 싼 가격이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조언해드린 예, 대로 감사합니다. 대응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수익 더 키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현대 일렉트릭 살펴드렸습니다. 차트를 보고 접근하셨다라고 했는데 차트도 중요하지만 또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차트는 참고용 자료로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개월 보신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 길게 봐야지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진단까지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현대 일렉트릭 또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채팅창 오셨네요. 주미영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준호님께서 질문 많이 하시는구나. 전화 신청은 패스해야겠어요 라는 의견도 올려주셨는데 겁내지 마세요. 준호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전화 꼭 주시고 또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이번에는 저희 유튜브,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JB4241 바닥꾼님. 코스모 화학 진단 부탁드려요 라면서 올려주셨네요. 매수가가 13,450원, 비중은 15% 가지고 계십니다. 자, 코스모 화학. 오늘은 13,6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문가님 진단 도와주시겠어요? 말이 안 나오네요. 네. 네. 일단 이제 지금은 워낙에 전기차 그리고 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에 종목 찾기에 나서 있죠. 그렇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역할 새로운 신사업만 한다라면은 크게 주목을 받습니다. 뭐 그 일환으로 해서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이 같이 주목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트렌드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필요한 소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2차 전지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을 때 지금 에코프로 BM이 총 2위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상당히 좀 이 감회가 새로운데 제가 이제 2차 전지 내용에 대한 트렌드를 좀 설명드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2차 전지는 3세대 배터리거든요. 근데 이게 3.5세대, 4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다른 이제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하게 되면은 3.5세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소재 변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4세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 요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요소로 보셔야 됩니다. 그때는 촉매제라든지 전극 관련된 종목으로 보시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지금 소재에 대한 변화로 보게 된다면은 지금 이제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에는 양극재에 대한 소재 변화 때문에 주가의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이 양극재에서의 소재 변화는 화합물에 대한 소재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뭐 현재 지금 3세대에서 변화되고 있는 거는 이 양극재 이 니켈에 대한 함유량을 높이면서 효율을 높이는 하이 니켈화에 대한 관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일정한 시점 지나가면은 소재 변화로 가게 될 겁니다. 그 소재 변화로 갔을 때 수혜가 될 수 있는 회사가 코스모 화학이라고 봐요. 일단은 확정된 기술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쪽 방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코스모 화학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화합물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코스모 화학에 대한 미래 잠재력에 대한 부분들 이런 관점을 보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13,450원에 대한 주가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봐서는 가격 지지가 11,000원대에서 이루어졌고요. 상단에서는 13,800원, 14,000원 전후에서 박스 커맨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워낙에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 소재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제가 강조를 많이 들었었던 에코프로 BM도 그 신고가에서 또 새로운 신고가를 만들다 보니까 추세가 정말 크게 연출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 온다라면 저는 이 구간에서는 가격에 대한 고민 되실 거라고 봐요.
근데 만약에 가격적으로 했을 때 지금 당장 신고가를 뚫지 못한다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 안에서 좀 더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단기적으로 본다면 일주일 이내에 신고가 돌파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나온다면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왜? 여태까지 박스권으로 갔기 때문에 직전의 고점에서 매물대를 맞았기 때문에 조정에 대한 기회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히려 빠지면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한데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단가를 어디서 보시느냐? 11,000원 라인대. 이 라인대까지 내려올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바로 신고가 돌파한다면요. 추세 추종, 추세 돌파로 보셔야 돼요. 지금 최근에 한 달 사이 동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추세 돌파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파는 것, 사는 것, 파는 자리가 중요한 파는 것에 대해서 서두를 자리는 아니에요. 지켜보셔야 돼요. 여기를 지금 뚫나 안 뚫나. 그래서 저는 이절은 아니군요. 일단은 기다려 본다라면은 13,000원대까지는 기다려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선다라면은 신고가 돌파. 그럼 직전에 있었던 연중 신고가는 돌파가 시도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했을 때는 16,000원 선까지는 열어놓고 보셔도 괜찮겠다. 일단 대신에 일주일 이내에 추세 돌파에 대한 과정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면 다시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사이 동안에 주가 대응을 좀 민첩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선택에 대해서는 잠재력이 있는 회사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코스모화학 일주일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이 안에서 신고가가 돌파가 나오는지. 다만 또 빠진다고 해서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빠진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길게 보고 충분한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도 있겠다라는 조언까지 해드렸습니다. 11,000원 선에서 추가 매수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고가 뚫고 올라갔을 때 또 16,000원 선까지도 한번 체크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모화학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시간이 벌써 50분이네요. 다음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유튜브에서 또치님이 삼호판지 올려주셨는데요. 매수가가 17,600원, 비중은 50% 가지고 계세요. 주가도 조금 고점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중도 50%면 굉장히 많이 강하게 좀 실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금 조금씩 내려오는 흐름 보여주면서 오늘 15,900원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이 또치님께서는 실적이 좋아서 매수를 했는데 계속 빠집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진단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골판지입니다.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것은 맞거든요. 2분기는 어떨지 실적을 좀 확인해 봐야 될까요? 일단 삼보판지가 잘 크게 드러내지 않은 저평가 종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도 좋았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아무래도 이 코로나에 대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온라인 시장에 대한 이커머스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골판지 수요, 박스 수요가 상당히 컸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마켓컬리 효과, 쿠팡 효과가 있었던 기업이고 그런데 이 종목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저평가 종목이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숨겨져 있는 저평가 종목은 바닥에서 봐야겠죠. 근데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상당히 주가 대응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들춰보는 종목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주가에서 3만 주 거래됐습니다. 주가의 등락이 상당히 적죠. 예. 오늘 분봉의 모습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드문드문 움직이는 모습들. 이거는 거래량뿐만 아니라 거래건도 적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이 꾸준하게 올라가면은 참 기분이 좋겠지만은 이 종목이 꾸준하게 외면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은 만약에 저평가 종목을 발굴한다고 했을 때는 주가가 절대적으로 낮은 위치에서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우리가 조금씩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저는 사실 답을 내리기는 어렵지만은 주가가 거래가 너무 없다.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사모판지는 종목 선택에 아쉽다라는 생각합니다. 아주 이제 저평가 종목으로 해서 접근은 잘하셨다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은 주가 대응이 좀 아쉬웠다. 만약에 비중이 50%이고 투자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만약에 1억 이상의 자금이다. 그럼 그 1억을 다 팔고 나오기도 힘들 종목이에요. 이 하루에 거래가 없는데 이걸 언제 다 팔고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의 기회가 있을 때 실적의 공시가 나올 때
이때는 조금씩 물량을 좀 정리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저평가 종목이 얼마만큼 이제 평가를 받아서 올라올지는 조금 시간에 대한 기약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지금 대략적으로 2달 반 이상 주가를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지금 내려온 위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왔을 때는 비중 축소가 먼저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비중 축소가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매수하신 가격대에서는 비중 축소 이야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 확인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골판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늘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나왔었어요. 어제 이제 자동차 판매량에 대한 추이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은 오늘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피해 때문에 많은 이제 이 자영업자들이 많이 축소됐다라고 하죠. 그런데 새로 신생된 사업들, 특히나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가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일어나고 온라인 이제 시장이 커지게 되면 당연히 배송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유지가 되겠죠. 그럼 사모판지 같은 고판지 수요는 살아있는 겁니다. 근데 그 가치에 대한 평가가 조금 너무 높은 구간에서 시작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이미 좀 더 이른 구간에서 시작했다라면 어렵지 않았을 텐데 저평가 종목을 찾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저평가라는 거는 주가도 바닥에 있을 때 보셨었어야 돼요. 이미 좀 너무 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무리한 투자를 하셨다. 비중을 야금야금 담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쉽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등의 기회는 있을 테니까요. 매수가에서 비중을 축소 먼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계속 이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서 오늘도 집 앞에 택배 상자가 와 있던데 이와 관련해서 좀 골판지에 대한 실적 기대를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실적으로 접근하셨지만 이 거래가 적다는 점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2분기 실적에서 발표 나온 이에 이 반등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시청자님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고요. 조금씩 반등이 나올 때 비중 축소가 가장 먼저 첫 번째 되는 전략이라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3보 판지를 마지막으로 야한 진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종목 진단 조금 더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광무 전문가님의 유튜브 공개 방송 일정 전해드리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에 하시네요. 어떤 주제로 하시나요?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이토마토 홈페이지 투자클럽에서도 공개 방송을 열게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유튜브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방송이 됩니다. 그래서 장이 마치고 4시에 제가 가장 잘하는 것을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시장에 이제 시장이 변해가는 앞으로에 대한 기술 변화들 그리고 그것이 또 트렌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잘하는 신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6일 금요일 오후 4시입니다. 장 끝난 이후에 4시에 이제 컴퓨터 앞에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토마토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이광무 전문가님의 공개 방송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광기, 광풍, 돈 되는 신기술 트렌드. 전문가님이 가장 잘하는 행동, 잘하는 일에 대해서 또 그 노하우를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함께 끝까지 만나보시길 바랄게요. 증권통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진단 1시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오늘 이 야인시대 파트너인 박동희 전문가가 그러니까요.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요? 네. 좀 더 채워가기에는 너무 바쁜 시간이네요. 아니다. 그래도 정말 오늘 고생 많으셨고 깔끔한 진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